지금 그 글로벌 증시 하락률 기준을 고점 대비 현재 기준에 아시아 쪽은 우리나라, 일본 기준의 현재 시간 기준이고,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은 7월 8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 다우지수가 15.19, S&P 500 지수가 19.08, 나스닥이 28.23인데 유독 코스피 지수가 월등히 더 빠졌어요. 코스닥보다도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과도하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독일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이제 상대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환율 부분도 이제 뭐 1,300원 넘긴 상태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엔화, 유로, 그 다음에 파운드 이 기준이 어느 정도 평가 절하됐냐 했을 때 이 정도예요. 평가 절하의 규모가. 그러니까 평가 절하 규모가 이제 저렇게 커져 있는 그 상태에서 뭐 어찌됐건 이쪽만 뭐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만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해석하고 표현하고 표출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과도한 그 해석 부분은 자제를 하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국내 증시의 약세 이유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거, 북한의 핵실험 예정돼 있는 부분, 현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한 강경 대응이 불확실성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불확실성으로 작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북한의 핵실험 예정, 현 정부의 강경 대응, 현 정부 강경 대응, 불확실성 확대, 역대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의 확장을 가지고 왔고, 대신에 발발 이후 빠른 회복력,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라고 표현할 정도의 흐름이지만 이거는 국내 정세에 국한된 거고, 정정 불안의 불확실성 부분, 정책적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를 누르고 있는 요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수출입 동향, 3개월 연속 무역 적자, 시장 예측 범위 수준이다. 수출도 사상 최대치, 수출 사상 최대치. 이 부분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뭐 유가 부분 말씀드린 환율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 환율, 그리고 일본 증시의 상대적 강세 부분은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그 집권 여당의 선거 승리, 이 부분은 뭘로 표출이 돼요? 정책적인, 정치적인 정정 불안의 해소,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안 요인의 해소, 또 달러 인덱스 엔화의 평가 절하에 따른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엔화의 평가 절하 때문에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시가총액을 어떻게 해요? 달러화로 환산.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 빠져 있다라고 돼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12% 빠져 있다고 치면 지금 현재 88이잖아요.
87 뭐 이렇게.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100 만을 할까요? 만을 기준으로 1276이 빠져 있다고 치면 8724인데 8724 대비해서 올해 엔화의 그 평가절하는 20.74란 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79.26 해주면 거의 뭐 31%가 빠진 게 돼요. 31%가. 근데 이 부분도 이제 평균 10% 전후는 다 빠져 있으니까 10%만 빠져 있다고 치면 다른 쪽 대비해서 그러면 1만에서 12.7376 마이너스 곱하기 8724잖아요. 지금 8724가 돼 있는데 여기서 8724가 더 빠져 있다라는 거죠. 10% 환율 부분을 빼고 나면 8724 0 마이너스 8724 해주면 22% 21.5%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아니라 달러화로 환산했을 때 시가총액의 규모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는 게 옳아요. 그리고 나머지 유가나 이런 부분도 지금 또 한 가지가 유가잖아요. 유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그 유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돼요? 사실상 유가의 고공행진 어디가 고공행진이에요? 응? 변동률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올해 1월 이후의 추세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주봉으로 놓고 보셔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커진 거는 이때 이후에는 없어요. 응?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그 상품 가격의 기준에서도 그렇게 버거운 수준 범위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상품 가격 이외에도 금리죠.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도 선진시장은 대바닥 금리에 형성돼 있다. 대바닥 금리 여전히.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놓고 보셔야 옳다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전략 부분하고 이 부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넘어오셔서 함께 움직이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들 지금 저희 스튜디오 이전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매달려 계셔가지고 결국은 지금 바로바로 수정은 안 되는데 일단은 자녀 인원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벤트 기준에서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VIP 방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시장 상황도 놓고 보시고 어우 죄송합니다. 시장 상황도 놓고 보시고 나머지 부분도 좀 차분하게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한 시황 영상 올려드리고 뭐 주변에서 뭐 중국이 어떤데 중국 뭐 전혀 연동 없습니다.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뭐 낙폭을 뭐 월등히 줄인 것도 아니고 중국은 그대로 1.46% 하락해요. 우리나라는 낙폭 다 줄이고 있잖아요. 니케이가 1.22% 강세고 미국 쪽 선물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그래서 중국 쪽의 영향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뭔가 있어 보이죠. 자꾸 이렇다 저렇다 보여주는 게 있으면 왜 빠졌어요? 그러면 중국에 밀려서 빠졌어요. 그런가 보다. 야 그런 것도 알고 있구나. 근데 전혀 그래서 그냥 확인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준 잡아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 의원님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만기 인원이 꽤 되세요. 7월달에 VVIP 방에서도 7분이 만기 인원이시고 7월 기준에 거기 이제 연장하신 분 계시고 VIP 방도
7월 기준에 15분이 만기이신데 그 중에 이제 연장하신 분 계시고, 불기둥망도 9분이나 만기이신데 거기도 뭐 연장하신 분이 계시고, 근데 특히 이제 VVIP 회원님들은 그 예전에 가입하신 단가, 예전 단가 기준으로, 그리고 최근 가입하시는 분들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려워서 좀 부담스러움이 있다 하시면은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하셔서 잘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그 템포를 좀 못 맞춰 가시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내동매매하게 되고, 시장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2,700~800이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어지간한 종목군들 대형주는 또 가격권 반력이 굉장히 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같이 잡아내지 못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어설프게 이제 뭐 교육받는다라고 이동하시거나, 어설프게 또 변동성 매매 기준 잡겠다고 이동하시면은 그것도 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시가총액이 좀 극대형주의 경우에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실리면 그런 데서 들여다놓고 보시는 게 편안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가총액이 작은 쪽의 변동성을 감안하시기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개장주에 좀 잘 대처하셔야 되는 게 옳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장하셔서 대처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준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황 올려드릴게요.